파랗고 집안 재산을 몽땅 털어먹는 양반집 자손을 일컫는 말. 고 김용환 선생은 생전 동네에서 유명한 파랗고였답니다. 현재 가치로 약 200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도박으로 날렸다는데 알고 보니 노름꾼인 척하던 독립운동가였다네요. 평범한 방법으론 독립운동을 할 수 없어서 손가락질 받는 노름꾼을 자처했고요. 그렇게 일제의 감시를 피해 독립자금을 보탰답니다.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도 가족에게 이 사실을 숨겼고 선비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말을 남기며 눈을 감으셨다네요. 김 선생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던 동료 덕분에 그가 노름꾼이 아닌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덕분에 이렇게 의미 있는 날 우리의 자랑스런 독립운동가 김용환 선생의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됐네요. 다정한 시간 행복을 나누는 다정다감 5시.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저는 아나운서 조예나입니다. 오늘의 첫 곡 부활의 비밀 듣고 오시죠. 빈 의자와 마주 앉아서 가끔 나 혼자서 말을 하고 언제부턴가 나도 모르는 사이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 비밀처럼 계절이 흘러 상처들이 아물어가면 설레이던 너는 한편의 시가 되고 너무나 보고 싶어져서 가끔씩 오는 눈을 감고 너와 나 사랑을 하던 날들과 헤어지던 날을 난 간직하게 돼 너무나 그리워져서 너무 그리워서 너의 이름을 홀로 부르곤 해 너무 사랑해서 넌 내 안에는 있나봐 비밀처럼 계절이 흘러 상처들이 아물어가면 설레이던 너는 한편의 시가 되고 너무나 보고 싶어져서 가끔씩 오는 눈을 감고 너와 나 사랑을 하던 날들과 헤어지던 날을 난 간직하게 돼 너무나 그리워져서
네, 3월 2일 월요일에 인사드리는 다정다감 5시. 첫 곡으로는 부활의 비밀 듣고 왔습니다. 다정이들 3일절 대체휴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오늘 곳곳에 걸린 태극기를 보면서 또 어제 3일절이었지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노름에 중독된 척하던 아버지가 사실은 독립운동 투사였단 걸 알게 되면 어떤 기분일까요? 여름 말에 나온 고 김용환 선생의 이야기인데요. 김 선생은 1887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셨대요. 그의 집안은 안동에서 제일 가는 명문가이자 독립유공자를 26명이나 배출한 한국 독립운동의 대표 가문이라고 하고요. 할아버지 김회락 지사도 의병활동 중 순국한 의병대장이셨고, 사실 김 선생도 파라코라 불리기 전에는 20대 초반부터 의병활동을 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 일본군이 집안에 쳐들어와 만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고 독립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데요. 이후 국내외에서 독립운동도 하고 거액의 군자금을 제공하다가 수차례 옥고를 치르셨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런 방법으론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노름꾼인 척하며 독립자금을 보냈다고 하는데 때문에 오해를 정말 많이 받았답니다. 조선 3대 파락고의 흥성대원군 이하응, 형평사운동투사인 김남수, 그리고 노름꾼 김용환이 낄 정도로 한반도에 소문이 쫙 났었다고요. 또 10년 동안 집안 재산을 다 팔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300년 대대로 내려오는 고택을 3번이나 팔았고 시댁에서 장롱을 사라고 준 돈까지 가져갔다고 하니 만약에 제가 김 선생의 딸이었다면 정말 속상했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일제에겐 김 선생이 요주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겠죠.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동료였던 하중원 지사 덕분에 세상에 이 사실이 밝혀졌고 1995년 김용환 선생은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되면서 지사의 칭호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한국사 수업을 들으면서 과연 나는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었는데요. 심지어 평생을 5회까지 받으면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에겐 야속한 아버지였을지 몰라도 조국에겐 누구보다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김용환 지사의 삶을 보면서 진정한 애국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김세훈의 리포터 현장에서는요.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공간 부산 동구의 끼리라면을 주제로 김세훈 리포터가 취재해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알림사항도 전해드릴게요. 먼저 전시 소식입니다. 사순시기를 맞아 십자가의 길 피규린 전시가 부산 가톨릭센터 대청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3월 5일 목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전시되고요.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 주최로 진행되는 전시인 만큼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어서 피정 안내도 있습니다. 3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데요. 그리스도의 교육 수녀회의 주관 아래서 진행되는 피정입니다. 신청은 3월 10일까지 선착순이고요. 참가비는 1인당 3만 원입니다. 또 봄을 맞아 건강도 챙기셔야 하죠. 메리놀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신년맞이 종합검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 31일 화요일까지 검진을 시행하면 오전에는 20%, 오후에는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검진으로 건강 확인하고 자신있게 한 해 시작하세요. 다정아 오늘 어땠어?
모처럼 휴일이 찾아와서 아침에 산책을 했는데요. 거리에 태극기가 휘날리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평화롭게 태극기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다 조국을 위해 힘쓴 조상님들 덕분이겠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공감 한 스푼, 수다 한 모금 하실래요? 다정아, 오늘 어땠어? 안중근 의사가 1910년 3월 위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직전 남긴 유목이 무려 116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가난하지만 아첨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는다. 논어 하기편에 담긴 8글자인 비니무첨 부이무교. 지난달 20일 한국에 도착한 이 유목은 평화와 양심의 문학가로 불린 일본의 도쿠도미 겐지로가 소장해 오다가 도쿄도에 기증한 것입니다. 이 유목은 안이사가 남긴 수많은 글씨 중에서도 독립의지와 동양평화론의 사상이 가장 잘 담긴 최고의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꼽히는데요. 글귀 옆에는 안이사의 상징인 왼손 손바닥 도장도 선명하게 찍혀 있다고 해요. 이 귀한 보물이 1세기가 넘는 시간을 돌고 돌아 드디어 주인인 우리 곁으로 돌아온 건데요. 아쉽지만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6개월간 소장되어 있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안이사의 비니무첨 부이무교 유목은 그의 순국 116주기인 오는 26일 서울 남산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 일반 공개됩니다.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해도 거만하지 않았던 안중근 의사의 그 당당한 기계를 우리 다정이들도 눈에 담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감동을 이어 잠시 노래 듣고 올까요? 양희은의 상록수 그리고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듣고 오겠습니다. 겨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보이지는 곳에 연연하였던 나의 작은 방 텅 빈 마음 노래를 불러봤자 누군가에겐 소음일 테니 꽃다문 잎 그새로 삐져나온 보잘것없는 나의 한숨에 나 들으라고 내쉰 숨이더냐 아버지 내게 물으시고 제발 저러는 답할 수 없었네 우리는 어째서 어른이 된 걸까 하루하루가 참 무거운 짐이야 너는 못 갈 거야 꿈과 책과 힘과 벽 사이를 눈치 보기에 바쁜 나날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무책임한 교권 따위에 저 바다를 호령하는 거야 자본이 없던 나의 어린 꿈 가질 수 없음을 알게 되던 날 두드러기처럼 돋은 심술이 끝내 그 이름 더럽히고 말았네 우리는 어째서 어른이 된 걸까 하루하루가 참 무거운 짐이야 더는 못 간대도 멈춰서 남겨진 날 보면 어떤 맘이 들까 하루하루가 참 무서운 밤인걸 잘도 버티는 너 하루하루가 참 무서운 밤인걸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루는 더 어른이 될 테니 무덤덤한 그 눈빛을 기억해 어릴 적 본 그들의 눈을 우린 조금씩 닮아야 할 거야 네, 양희은의 상록수 그리고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듣고 왔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남긴 유목은 현재 약 200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진본으로 인정받은 건 50여 점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유목 중 20여 점 이상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된 바 있는데요. 지난 2022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안이사의 유목 5점의 글들을 살펴볼까요? 세관 근무자에게 준 유목, 임무원료, 필요, 근우. 사람이 먼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간수과장에게 써준 일통청화공은 날마다 고상하고 청아한 말을 소통하던 분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보유한 유목, 황금 100만냥 불여 일교자도 있습니다. 황금 100만냥은 하나의 아들을 가르침만 못하다. 또 논어에서 유래한 말도 있어요. 지사인인 살신성인. 뜻이 있는 선비와 어진이는 몸을 죽여 인을 이룬다. 이건 공판을 지켜봤던 일본인 기자에게 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마지막으로 세심대, 마음을 씻어내는 공간이란 뜻입니다. 안이사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셔오지 못한 아쉬움이 이 유목으로 조금이나마 달래지는 기분인데요. 역사의 온기가 전해지는 3.1절. 다정아 오늘 어땠어는 여기까지고요. 노래 이어서 듣고 올게요. 마야의 나를 외치다, 패닉의 달팽이. 새벽이 오는 소리 눈을 비비고 일어나 곁에 잠든 너의 얼굴 보면서 힘을 내야지 절대 쓰러질 순 없어 그런 마음으로 하루 시작하는데 눈도 부었었지 뜨거웠던 가슴으로 하지만 시간이 나를 버린 걸까 두근거리는 나의 심장은 아직도 이렇게 뛰는데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지쳐버린 어깨 거울 속에 비친 내가 어쩌면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공간에 왜 이렇게 변해 버린 걸까 끝은 있는 걸까 시작뿐인 내 인생에 걱정이 앞서는 건 또 왜일까 강해지자고 뒤돌아보지 말자고 앞만 보고 달려가자고 절대로 약해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 대신 지금 이 순간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외치면 돼. 끝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간다고.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좁은 욕조 속에 몸을 뉘었을 때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내게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 주었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모두 어딘가로 차를 달리는 길. 나는 모퉁이 가게에서 담배 한 개비와 녹는 아이스크림 들고 길로 나섰어. 해는 높이 떠서 나를 찌르는데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어느새 다가와 내게 인사하고 노래를 흥얼거렸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내 모든 걸 바쳤지만 이제 모두 푸른 연기처럼 산산이 흩어지고 내게 남아있는 작은 힘을 다해 마지막 꿈속에서 모두 있게 해줄 바다를 건널 거야.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부산 울산 지역 화재 현장을 발빠르게 취재해서 알려드립니다. 김세훈의 리포터 현장. 네, 다다다 1번 타자 김세훈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정다감 5시 1번 타자 김세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시나요? 네, 오늘은 우리 부산은 만 65세 인구가 20%를 넘는 전국의 첫 고령화 도시가 됐습니다. 네. 이런 인구 구성이 형성되면서 그 뒤로 이어지는 문제는 고령 인구의 삶의 질이 하나 좀 따라오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데 뭐 가족과의 단절 또는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고령 인구에서 1인 가구도 늘어나면서 은둔형 외톨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고령 1인 가구에서 은둔형 외톨이가 증가하면 여기서 또 따라오는 문제점이 영양 결핍이나 건강 악화 또 의료 접근성 저하로 인해서 응급 상황 시 대처가 어렵습니다. 네. 이는 곧 고독사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적 구조가 이 은둔형 외톨이들을 집 밖에 나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산 동구청에서 이를 실천하고 있는 한 사업이 있어서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은 부산 동구청에서 시행하는 끼리라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의미 있는 소식을 가져오셨는데요. 주로 고령 인구에서 발생하던 고독사가 이제는 다양한 연령층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고독사가 꼭 고령 인구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40, 50대 중년층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부산에서 고독사 사망자가 367명이 발생했습니다. 그 바로 전년도인 2023년과 비교해서는 80명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발생 건수 중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런 고독사의 안타까움은 사망 이후에도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과 연계되지 않아서 장례도 원활하게 치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떠나는 마지막 순간마저도 주변과 함께하지 못해서 그 한 인간의 존엄성이 좀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이 동구청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해서 따뜻한 식사도 대접하고 또 나온 김에 주변 분들과 가벼운 뭐 인사나 안부도 나누면서 좀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동구에 위치한 끼리라면입니다. 이 끼리라면은 어떤 곳인지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동구청 복지정책과의 조준수 주무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끼리라면의 끼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라는 의미의 끼리, 두 번째로 끓이다의 부산 사투리의 끼리. 이 두 가지 의미가 합쳐져서 우리가 함께 라면을 끓여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끼리라면은 라면이라는 가장 소박하고 친숙한 음식을 매개로 누구나 라면을 먹고 가고 놓고 가며 이웃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은둔형 외톨이와 고립된 이웃을 다시 사회와 연결하고 더불어 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게 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셀프이지만 저희 직원 한 명이 항상 상주하고 계시고 전체적으로는 동구청 복지정책과가 기획, 조성, 행정 지원을 그리고 부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반적인 운영 및 복지 서비스 연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속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지역협체위원으로 참여시켜 주민 홍보와 은둔형 외톨이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역할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렇듯 민가, 간, 지역 주민의 강점을 최대로 활용하여 협력 체계를 완성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되는 라면 같은 경우는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기부해 주셔서 그 라면으로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네, 함께라는 의미의 끼리 그리고 부산 사투리로 끓이다라는 뜻으로 끼리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이 참 재밌고 정감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근데 사회복지에서 이 끼리라면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요. 네. 사회복지에서
상황이 어려운 분들을 케어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도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청해서 부합만 한다면 정해진 예산으로 그분들을 도와드리면 되거든요. 네. 근데 가장 어려운 게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는 신청주의거든요. 네. 신청을 해야 제도를 받아요. 알아서 주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근데 또 대체로 이런 제도권과 멀어져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 사회복지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쵸.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에게 가장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가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 나가는 것인데 이 동구끼리라면은 단순히 이제 라면을 끓여 먹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혹시 좀 사회복지적으로 케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은 거기서 식사하면서 발굴을 해낼 수 있다는 것도 사회복지 시스템에서는 아주 좀 선진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끼리라면인데요. 네. 이 끼리라면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장소는 끼리라면이 이제 이 동구청에 노후된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셀프 라면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시설을 갖춰놓고 아무리 셀프라고 해도 유지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니어 일자리 참여자들에게 끼리라면에 상주하면서 해당 시설을 조금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 끼리라면 바로 옆에 부산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요. 이 관계자도 함께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유지 관리라고 하면은 뭐 청결이나 운영도 있겠는데 셀프바잖아요. 네. 셀프 라면바 이용해 보셨나요? 저는 이제 한강에서 몇 번 그렇죠. 써봤습니다. 딱 그겁니다. 네. 그 기구예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많죠. 지금 20, 30대 중에도 인덕션 켜보라고 하면 못 켜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쵸. 인덕션이 화구가 한 3개 이상이다. 뭐가 어디에 들어오는지 뭘 모르는 눌러야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 이 끼리라면도 이런 기구를 좀 잘 사용하지 못하는 노년층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게 이런 이제 뭐 시니어 일자리 분들이 안내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위생이나 에티켓들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처음 이 라면 기계 사용해봤을 때 정말 생소했는데요. 네. 이게 안 사용해보신 분들이면 충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죠. 네, 이게 물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이 나오는 건지 기다리는 건지 이런 것도 어렵고 또 몇 분을 끓여야 하는지 이거를 내가 눌러놓고 기다려야 하는지 뭐 다른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저도 처음에 어려웠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안내를 해주고 있고 또 사실 밥 한 끼 대접하려면 일이 참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 간단하지만 또 든든한 라면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다는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또 이 라면은 소울푸드잖아요. 그렇죠. 이 라면이 없으면 또 우리나라 이 식문화가 반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 사회에서 라면은 빼놓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전 또 궁금한 게 이 끼리라면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동구 끼리라면은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서 라면을 끓여 먹고 가는 공간인데 최근 이 끼리라면의 인기가 정말 많아서인지 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게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재 끼리라면은 동구 수정동에 있는데요. 이 동구 내에서도 끼리라면을 다른 동에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을 정도라고 하고요. 또 그래서 제가 좀 찾아가봤더니 아무래도 식사 시간대인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가 가장 많은 분들이 찾는 시간대라고 하고 저는 2시에서 3시에 좀 방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도 이제 두 분의 어르신이 식사하고 계셔서 현장에서 만났던 그 두 분의 어르신과 그리고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시니어 근로자에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좀 현장 분위기는 어떻고 이용해보신 소감은 어떤지 물어봤는데요. 이 끼리라면 그 소개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평균을 따져 60명, 어제도 70명 왔고 거의 될 거예요. 요 이름만 적어놓고 그냥 끓이 자시고 가면 돼요. 자기네들이 오셔가지고 먹고 싶은 라면 찾아가지고 꺼내가지고 요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삶아 먹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인기가 좋아요. 여기 남한 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노령 인구가 많거든요. 거의가 노인 노령 인구라요. 막 고령 인구도 다 있어요. 그래가 막 노인 3단계로 막 많이 계시요. 그리고 거의 또 혼자 사셔. 서민 동네라는 길에도 30분 동안 먹고 다 가니까
근데 반응이 좋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 집이 요 옆에라 가지고 그러고 동구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좋아요. 가끔씩 라면 먹고 싶을 때 집에서 밥 먹기 싫을 때 이리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칼국수 먹었습니다. 집에 또 라면이 있는데 여기 오면 다양한 라면 종류가 많으니까 좀 골라서 먹을 수 있는 재미가 있어요. 제가 바로 요 삽니다. 오늘 저 치매 교육을 받고 그래 하면서 이제 병원에 가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이나 그랬거든요. 굉장히 편안하고 좋습니다. 산 밑이 된데 음식점도 없고 이래 불편한데 여기 이런 게 무료로 급식을 하니까 굉장히 좋아요. 네, 이용객이 꽤 많네요. 맞습니다. 이 동구끼리 라면을 이용할 때 들어가면 이제 뭐 돈은 안 내도 되는데 가면 방명록 정도는 적어요. 아, 예, 그 방명록으로 이제 카운팅 했을 때 하루에 한 60에서 70명 정도가 방문하고요. 한 달에 그러면 적어도 한 1,200명 정도가 방문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라면 하나당 적게 잡아서 한 800원 정도라고 가정할게요. 네. 그러면 한 달에 라면 비용만 못해도 96만 원이 들어요. 와. 근데 처음에는 이 동구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라면 비용을 투자해서 준비했는데 최근에는 특별한 활동이 펼쳐지면서 이 유지 보수비가 크게 많이 안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구끼리 라면 소식을 듣고 후원해주는 분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라면 한 그릇의 감사함이 후원으로 이어지는 그 선순환의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기업이나 병원, 뭐 어린이집 등 다양한 분들이 이 라면을 기부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용자 분이었던 분이 또 후원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이게 기부라는 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는 것도 끼리 라면의 아주 좋은 성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들을수록 정말 많은 선한 영향력 그리고 또 많은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이건 좀 부가적인 얘기이긴 한데 라면도 브랜드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맛도 많이 달라져 있죠. 그쵸. 아무래도 입맛에 맞는 라면을 찾게 될 것 같은데 이곳엔 어떤 라면이 있나요? 놀랍게도 모든 라면이 다 있습니다. 오. 뭐 매운맛이나 순한맛, 자장라면이나 볶음라면, 그리고 면발이 이제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칼국수 라면까지 다 있었습니다. 네. 이 다양한 종류의 라면이 있다 보니까 이용객들의 선호도도 그러면 눈에 딱 보이죠. 그쵸. 이 끼리 라면 벽에 보면은 가장 많이 사랑받은 라면인 순위가 1위부터 4위까지 딱 있는데 네. 1위가 이제 짜장라면, 아. 예. 2위가 이제 그 곰탕라면, 그리고 3위가 칼국수라면, 네. 그리고 4위가 그 다시마 그 한 팩 들어간 그 굵은 면 라면 있죠. 네. 그겁니다. 뭐 이외에도 현장에 있어 보면 많은 분들이 뭐 나오는 이야기가 고맙다, 감사하다, 잘 먹었다, 다음에 또 와라라는 오고 가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현장에서 그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 어딜 가나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기 마련인데 그쵸. 여기서는 그런 부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안 들려서 굉장히 훈훈함이 감도는 공간이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동구끼리라면 제 취재는 이랬는데 전체적인 이용객 반응은 어떤지, 또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고 주변에서 모범 사례로 이제 많이 좀 도움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이 동구끼리라면의 추후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도 조준수 주무관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반응이 있으셨는데요. 대체로 뭐 여기 오면은 누가 말을 걸어줘서 너무 좋다. 그리고 뭐 라면 먹으러 왔는데 마음까지 따뜻해진다는 이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은둔형 중장년 분들이나 뭐 홀로 지내던 어르신들이 끼리 라면을 계기로 다시 묵직한 프로그램이나 상담으로 연계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구 끼리 라면이 개소한 지 이제 8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기부해 주시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동구 내 다른 지역 주민들이 좋은 시설을 우리 동네에도 만들어 달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올해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서 사천 범위지구에 2호점인 동구끼리라면 3만디점, 그리고 3호점인 장애인치나 동구끼리라면 두바퀴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3호점 같은 경우는 베리어풀이라고 하죠. BF 인정시설에 조성하여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회용품을 점차 줄여나가 ESG 실천을 위한 친환경 동구끼리 라면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라면은 누구나 먹을 수 있고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으며 또 누구나 기부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매개체입니다. 저희 동구끼리 라면은 이 작은 라면 한 그릇의 힘으로 더 많은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네, 듣다 보면 또 떠오르는 게 이 끼리라면 덕분에 바깥 나들이를 하게 되는 그런 어르신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예. 네, 또 아까 세훈 리포터 이야기 중에서 복지 대상을 발굴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우리나라는 신청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끼리라면 덕분에 사람들이 모이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숨어있던 드러나지 않던 복지 대상자들도 많이 드러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마 우리 부산은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고령 인구의 퍼센테이지가 현재 20%인데 5명 중에 1명이 고령 인구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청년 유입도 중요하지만 그럼 늘어가는 노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보살필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의 돌파구 중 하나가 이 동구 끼리라면일 것 같고요. 네. 동구 내에서도 관내에 한 2지점 정도를 더 내달라고 요청해서 추후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지자체인 부산 남구에서도 이 사례를 모범적으로 보고 남구에서도 현재 이 끼리라면과 같은 시설을 하나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으로 이번 취재에 대한 소감도 전해주시죠. 네, 이 동구 끼리라면은 사회적 고립 해소라는 취지로 라면이라는 친숙한 매개체를 통해서 누구나 편히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요. 이러한 인심 좋고 따뜻한 공간이 점점 우리에게 더 필요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날이 오를수록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요. 또 사람이 나이는 늘어나면서 또 경제적 활동을 못하는 순간은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소득이 줄겠죠. 그 시점에 적지 않은 분들이 한 끼 식사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될 텐데요. 방송하는 저도 그렇고 그날이 언젠간 다가올 것이기에 오늘의 이 부산을 만들어간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또는 미래의 우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따뜻한 공간이 좀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고 더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 담아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고 또 기부도 하셔서 꾸준히 운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김세훈의 리포터 현장, 오늘은 사회적 고립 해소 공간 동구청 끼리라면을 주제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세훈 리포터, 이번 취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시계가 5시를 말할 때 조금 느린 음악처럼 마음도 함께 쉬어가요. 노을진 거리 위로 따뜻한 하루의 끝, 당신의 저녁에 다정하게 다정다감 5시. 오늘 수고했다. 엄마 사랑해요. 오래 같이 있어요. 엄마, 아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사랑해요. 하루가 저물어갈 무렵 마음을 치유하는 문장 한 조각. 응원과 위로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 닫아. 경기도가 숨은 독립유공자 1,094명을 새롭게 찾아내 이 가운데 공적이 확인된 648명에 대해 국가보훈부에 포상을 신청했다. 발굴된 1,094명을 연령대별로 분류하면 20대가 가장 많았으며 10대 소년들도 70명이나 포함돼 청년층의 저항의지가 매우 높았음을 보여줬다. 2026년 2월 9일에 게재된 신문기사 중에서. 지난달 경기도에서만 1,000명이 넘는 독립유공자들을 발굴하고 650여 명에게 포상을 신청했답니다. 이 중 3.1운동에 참여한 분들이 400여 명에 달한다는데요. 아직도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분들이 세상에 빛을 드러낼 때까지 이런 사업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3월 2일 월요일 다정다감 5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인순이의 아버지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함께 해주신 다정이들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은경, 구성 김국희, 기술 김예은, 저는 아나운서 조혜나였습니다. 다정다감 5시는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